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기간주한다. 기간 내에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기도 흡인을 시행할 때 한 번에 몇 초 이상 안 뽑을까요?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10초는 안 된다. 여러분 10초 동안 숨 참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막혀요. 10초 이상 흡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관을 절개한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불안해하며 요동치는 이유는 저산소증 때문이다. 기관 절개가 뭐예요? 이 목이라고 보자고. 여기를 절개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뭐 이렇게 분비물 뽑으려고 기도 흡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테터 꼽아가지고 10초 이상 하지 않고 뭔가 이게 발버둥 친다면 산소가 없다. 저산소증 때문이라는 거. 기도 흡인 간호 돕기. 손을 씻고요. 쉬시 전에 설명을 합니다. 귀간주님 저희 목에 분비물 좀 뽑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은요 반자위 앉혀요. 무의식 환자면 측이 옆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카테터 고무 줄이죠. 생리식염수에 담급니다. 증류수 아니고 수돗물 아니고요. 0.9% 생리식염수에 담궈요. 압력이 없는 상태로 삽입을 하래요. 압력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1회 흡인 시간은요 10초 이내로 한다. 저산소증 걸리니까 총 5분 이하로 합니다. 10초 이내로 한다. 총 5분 이하로 한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인과 흡인 사이에는요. 숨 쉬세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권합니다. 아시겠죠? 이번엔 노인 환자의 의치 관리는 찬물에 담궈라. 왜? 의치가 틀리예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쪼그라들어요. 의치 되게 비쌉니다. 틀리가 뭐 상하하면은 300에서 500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 문제도 여러분 맨날 국가고시 나오는 거 느끼고 계시죠? 2% 증조수나 붕산소로 닦는다. 또는 틀리 세정제에 닿는다. 찬물에 담근다. 또는 미지근한 물로 닦는다. 근데 뭘로 닦아? 퐁퐁으로 닦아도 돼요. 주방세제로도 닦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퐁퐁으로 밥그릇 닦아서 그걸로 밥 먹잖아요. 똑같아요. 주방세제 된다는 거. 이거 요양보호사에서 나왔답니다. 미지근한 물, 찬물 오케이. 뜨거운 물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틀니는요. 밤에 잘 때 빼고 자요. 6, 7시간은 빼고 자요. 왜? 잇몸이 압박되거든요.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틀니는 또 일정한 장소에 놓아야 됩니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건 하나 깔고 하죠? 또 떨어뜨리면 깨지니까요. 틀니는 찬물이 중요하고 수건 깔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찬물에 완전히 퐁당 담굽니다. 증조수나 붕산수로 닦는다. 붕산수가 별거에 다 쓰여요. 붕산수는요. 냄새나는 그런 양말 같은 거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헹구지 않고서는 탈수하면 냄새가 없어진대요. 피내주사의 목적은요. 피내주사가 뭐예요? 팔뚝에다가 이렇게 약 조금 넣고 이렇게 부푸나 안 부푸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제 알레르기 있는지 보고 우리가 항생제 주사를 맞아요. 여러분 항생제 주사는 엉덩이로 맞지 않습니다. 팔로 IV로 맞죠. 엉덩이로 맞는 건 IM 근육 주사예요. 진단 목적 이거 뭔가 알레르기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약물의 과민 반응 알아보는 거예요. 이번 환자의 의치 관리 방법. 세면대에 수건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중요하다고 했죠? 변형을 막기 위해서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하고요. 주방 세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안 되는 거. 치약은 안 된다. 치약은 마모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찬물 보관으로 변형이 방지시킨다. 뜨거운 물 안 된다. 찬물에 보관해라. 치약 안 된다.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잇몸 압박을 해소한다. 파손에 주의한다. 의치는 언제 빼죠? 잘 때도 빼지만요. 수술할 때 뺍니다. 기도 막힐 수 있으니까요. 무의식 환자 빼고요. 경련하고 있다면 빼야 되겠죠. 수면 중일 때 뺍니다. 대상자가 임종했어요. 이 의치를 요양보호사가 또는 간호조무사가 빼지 않습니다. 뺄지 말지는요. 가족과 상의하는 거예요. 방사선요법은요. 악성 종양을 파괴하기 위해서 적용한다. 보통 항암 치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방사선요법 치료가 들어가 있어요. 악성 종양 하면은 뭔가 암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물리요법에는요. 열, 냉, 광선, 안마 같은 방법이 해당된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패스할게요. 정체관장 말 그대로 정체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은요.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말 속에 답이 있다는 거. 그 용액을 장내에 장시간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왜? 조영제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넣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정체관장이라는 거. 여자의 인공도뇨나 회음열요법 자세. 회음부 치료 자세는 뭐죠, 여러분? 배횡하위예요. 무릎을 들어 올리죠? 배횡하위다. 이것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 순서는
일단 여러분 왼쪽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여기서 지팡이 짚는 위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왼쪽 편마비면 지팡이는 건강한 쪽 오른쪽에 짚어야 돼요. 이거를 맞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5, 15cm.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15, 15cm가 왼쪽 편마비 환자의 지팡이 위치예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편한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면 당연히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해야 되니까 왼쪽을 지지합니다. 아시겠죠? 이 순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도록 할게요. 올지건마 암기하실게요.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먼저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라는 거예요. 올지건마 이렇게 종이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왼쪽 편마비 환자야. 근데 올라갈 때는 순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올라갈 때야? 그러면 지건마야. 일단 지팡이야.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어디야?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야. 마비 쪽은 편마비 쪽 왼쪽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나 평지는요 반대입니다. 지마건. 내려갈 때나 평지는 지마건이에요. 왼쪽 편마비였어요. 일단 지팡이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예요. 마비된 쪽은 뭐죠? 왼쪽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게 평지나 내려갈 때의 답이다. 그래서 항상 시험지에 쓰세요. 올지건마 지마건 쓰신 다음에 올라갈 때야? 그럼 요거 맞추시고요.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마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편마비야. 편마비가 마비된 쪽이라는 것을 반드시 왼쪽 편마비야. 그럼 이게 마비 쪽 이렇게 적으시고 오른쪽은 건강한 쪽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답을 하면 틀릴 이유가 있나요? 아시겠죠? 목발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목발 지팡이 맨날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다 알긴 아셔야 됩니다. 목발은요 건강 세트로 올라가요. 건강한 다리랑 세트. 목발과 아픈 다리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지팡이든 목발이든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간다는 거. 그래서 목발은요 올라간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세트. 왼쪽 편마비 환자가 만약에 목발 간다 했어요. 왼쪽 편마비. 그러면 오른쪽은 건강한 쪽. 건강 세트로 가는 거죠? 건강한 다리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가고 세트 간다. 세트가 뭐야? 왼다리랑 목발. 그래서 목발은 항상 아픈 다리랑 목발이 세트로 간다는 거. 또 보행기. 보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요. 보행기랑 아픈 다리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다리가 아파. 그러면은 보행기 아픈 다리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갑니다. 이 목발은요. 건강 세트지만요. 보행기는 세트 건강이에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두 다리가 다 불편해.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 어디서 부축해요? 불편한 쪽에 뒤쪽에서 간호조무사가 부축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팡이는요.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불편한 쪽에서 간호조무사가 지지를 해주고요. 목발은 반대예요. 목발은 아픈 쪽으로 짚는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짚었죠? 목발은 아픈 쪽으로 짚으니까 목발은 건강한 쪽에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목발 있는 쪽에서 깔짝깔짝 하면 되겠어요? 목발을 안 짚은 쪽, 이쪽이 건강한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아픈 쪽에서 지지해준다. 목발은 반대로 건강한 쪽에서 지지해준다. 보행기는 불편한 쪽 뒤쪽에서 지지해준다. 수두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으로 피부가 가려운 소양증 특성은 밤에 더 간지럽다. 다 밤에 열나고 밤에 간지럽습니다. 정서적 긴장감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소양증 하면은요. 소아와 성인을 비교하셔야 돼요. 둘 다 공통된 것은 장갑 보호대는 됩니다. 소양증에는요. 장갑 보호대는 무조건 돼요. 그런데 소아의 경우는요. 팔을 쭉 펴요. 그것을 바로 주관절 보호대 또는 팔꿈치 보호대라고 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인은요. 팔 쭉 안 핍니다. 주관절, 팔꿈치 성인은 안 하고 그냥 장갑 보호대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아는요. 장갑 보호대도
되고 주관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다 되는데 어른들은 장갑 보호대만 한다. 간지러우면 팔꿈치를 쭉 펴주진 않는다는 거. 덤을 주머니 온도는요 46도에서 52도이다. 여러분 못 외우시면요 한 50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덤을 주머니 우리가 끓는 물은 100도지만 한 반만 해서 덤을 주머니를 한다는 거. 공기를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덤을 주머니 됐어. 그 주머니를 뒤집어 봅니다. 왜? 물 새면 화상 입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화상 입으면 주의음을 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신마취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예방에 도움되는 방법은 기침하세요, 체위변경 해드리고 조기 이상하세요, 병 부르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심혈관계 회복을 위해서이다. 이거 맨날 모의고사 1회부터 18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무의식 환자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것은 질식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식이 없어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예요. 저혈당 오면은 입에 사탕 넣어주셨는지 오렌지 주스 넣어주죠? 만약에 의식 없어 119 불러야 돼요. 입에 뭐 넣는 거 아닙니다. 기간 내에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기도 흡인을 시행할 때 한 번에 몇 초 이상 안 뽑을까요?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10초는 안 된다. 여러분 10초 동안 숨 참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막혀요. 10초 이상 흡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관을 절개한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불안해하며 요동치는 이유는 저산소증 때문이다. 기관 절개가 뭐예요? 이 목이라고 보자고. 여기를 절개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뭐 이렇게 분비물 뽑으려고 기도 흡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테터 꼽아가지고 10초 이상 하지 않고 뭔가 이게 발버둥 친다면 산소가 없다. 저산소증 때문이라는 거. 기도 흡인 간호돕기. 손을 씻고요. 쉬시 전에 설명을 합니다. 귀간주님 저희 목에 분비물 좀 뽑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은요 반자위 앉혀요. 무의식 환자면 측이 옆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카테터 고무줄이죠. 생리식염수에 담급니다. 증류수 아니고 수돗물 아니고요. 0.9% 생리식염수에 담궈요. 압력이 없는 상태로 삽입을 하래요. 압력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1회 흡인 시간은요 10초 이내로 한다. 저산소증 걸리니까 총 5분 이하로 합니다. 10초 이내로 한다. 총 5분 이하로 한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인과 흡인 사이에는요. 숨 쉬세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권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번엔 노인 환자의 의치 관리는 찬물에 담궈라. 왜? 의치가 틀리에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쪼그라들어요. 의치 되게 비쌉니다. 틀리가 뭐 상하카학 하면은 300에서 500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 문제도 여러분 맨날 국가고시 나오는 거 느끼고 계시죠? 2% 증조수나 붕산소로 닦는다. 또는 틀리 세정제에 닿는다. 찬물에 담근다. 또는 미지근한 물로 닦는다. 근데 뭘로 닦아? 퐁퐁으로 닦아도 돼요. 주방세제로도 닦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퐁퐁으로 밥그릇 닦아서 그걸로 밥 먹잖아요. 똑같아요. 주방세제 된다는 거. 이거 요양보사에서 나왔답니다. 미지근한 물, 찬물 오케이. 뜨거운 물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틀니는요. 밤에 잘 때 빼고 자요. 6, 7시간은 빼고 자요. 왜? 잇몸이 압박되거든요.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틀니는 또 일정한 장소에 놓아야 됩니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건 하나 깔고 하죠? 또 떨어뜨리면 깨지니까요. 틀니는 찬물이 중요하고 수건 깔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찬물에 완전히 퐁당 담굽니다. 증조수나 붕산수로 닦는다. 붕산수가 별거에 다 쓰여요. 붕산수는요. 냄새나는 그런 양말 같은 거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헹구지 않고서는 탈수하면 냄새가 없어진대요. 피내주사의 목적은요. 피내주사가 뭐예요? 팔뚝에다가 이렇게 약 조금 넣고 이렇게 부푸나 안 부푸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제 알레르기 있는지 보고 우리가 항생제 주사를 맞아요. 여러분 항생제 주사는 엉덩이로 맞지 않습니다. 팔로 IV로 맞죠. 엉덩이로 맞는 건 IM 근육 주사예요. 진단 목적 이거 뭔가 알레르기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약물의 과민 반응 알아보는 거예요. 이번 환자의 의치 관리 방법. 세면대에 수건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중요하다고 했죠? 변형을 막기 위해서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하고요. 주방 세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안 되는 거. 치약은 안 된다. 치약은 마모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찬물 보관으로 변형이 방지시킨다. 뜨거운 물 안 된다. 찬물에 보관해라. 치약 안 된다.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잇몸 압박을 해소한다. 파손에 주의한다. 의치는 언제 빼죠? 잘 때도 빼지만요. 수술할 때 뺍니다. 기도 막힐 수 있으니까요. 무의식 환자 빼고요. 경련하고 있다면 빼야 되겠죠. 수면 중일 때 뺍니다.
대상자가 임종했어요. 이 의치를 요양보호사가 뭐 또는 간호조무사가 빼지 않습니다. 뺄지 말지는요, 가족과 상의하는 거예요. 방사선요법은요, 악성 종양을 파괴하기 위해서 적용한다. 보통 항암 치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방사선요법 치료가 들어가 있어요. 악성 종양 하면은 뭔가 암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물리요법에는요, 열, 냉, 광선, 안마 같은 방법이 해당된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패스할게요. 정체관장, 말 그대로 정체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은요,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말 속에 답이 있다는 거. 그 용액을 장내에 장시간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왜? 뭐 조영제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넣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정체관장이라는 거. 여자의 인공도뇨나 회음열요법 자세, 회음부 치료 자세는 뭐죠, 여러분? 배횡하위예요. 무릎을 들어 올리죠? 배횡하위다. 이것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 순서는 일단 여러분 왼쪽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여기서 지팡이 짚는 위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왼쪽 편마비면 지팡이는 건강한 쪽 오른쪽에 짚어야 돼요. 이거를 맞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5, 15cm.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15, 15cm가 왼쪽 편마비 환자의 지팡이 위치예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편한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면 당연히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해야 되니까 왼쪽을 지지합니다. 아시겠죠? 이 순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도록 할게요. 옳지 건마 암기하실게요.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먼저,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라는 거예요. 옳지 건마 이렇게 종이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왼쪽 편마비 환자야. 근데 올라갈 때는 순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올라갈 때야? 그러면 지건마야. 일단 지팡이야.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어디야?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야. 마비 쪽은 편마비 쪽 왼쪽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나 평지는요, 반대입니다. 지마건. 내려갈 때나 평지는 지마건이에요. 왼쪽 편마비였어요. 일단 지팡이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예요. 마비된 쪽은 뭐죠? 왼쪽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게 평지나 내려갈 때의 답이다. 그래서 항상 시험지에 쓰세요. 올지건마, 지마건. 쓰신 다음에 올라갈 때야? 그럼 요거 맞추시고요.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마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편마비가 마비된 쪽이라는 것을 반드시 왼쪽 편마비야. 그럼 이게 마비 쪽 이렇게 적으시고 오른쪽은 건강한 쪽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답을 하면 틀릴 이유가 있나요? 아시겠죠? 목발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목발 지팡이 맨날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다 알긴 아셔야 됩니다. 목발은요, 건강 세트로 올라가요. 건강한 다리랑 세트. 목발과 아픈 다리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지팡이든 목발이든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간다는 거. 그래서 목발은요, 올라간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세트. 왼쪽 편마비 환자가 만약에 목발 간다 했어요. 왼쪽 편마비. 그러면 오른쪽은 건강한 쪽. 건강 세트로 가는 거죠? 건강한 다리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가고, 세트 간다. 세트가 뭐야? 왼다리랑 목발. 그래서 목발은 항상 아픈 다리랑 목발이 세트로 간다는 거. 또, 보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요, 보행기랑 아픈 다리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다리가 아파. 그러면은 보행기 아픈 다리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갑니다. 이 목발은요, 건강 세트지만요, 보행기는 세트 건강이에요. 요게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두 다리가 다 불편해.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 어디서 부축해요? 불편한 쪽에 뒤쪽에서 간호조무사가 부축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팡이는요,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불편한 쪽에서 간호조무사가 지지를 해주고요. 목발은 반대예요. 목발은 아픈 쪽으로 짚는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짚었죠? 목발은 아픈 쪽으로 짚으니까 목발은 건강한 쪽에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목발
목발 있는 쪽에서 깔짝깔짝 하면 되겠어요? 목발을 안 짚은 쪽, 이쪽이 건강한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아픈 쪽에서 지지해준다. 목발은 반대로 건강한 쪽에서 지지해준다. 보행기는 불편한 쪽 뒤쪽에서 지지해준다. 수두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으로 피부가 가려운 소양증 특성은 밤에 더 간지럽다. 다 뭐 밤에 열나고 밤에 간지럽습니다. 정서적 긴장감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소양증 하면은요, 소아와 성인을 비교하셔야 돼요. 둘 다 공통된 것은 장갑 보호대는 됩니다. 소양증에는요, 장갑 보호대는 무조건 돼요. 그런데 소아의 경우는요, 팔을 쭉 펴요. 그것을 바로 주관절 보호대 또는 팔꿈치 보호대라고 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인은요, 팔 쭉 안 핍니다. 주관절, 팔꿈치 성인은 안 하고 그냥 장갑 보호대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아는요, 장갑 보호대도 되고 주관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다 되는데 어른들은 장갑 보호대만 한다. 간지러우면 팔꿈치를 쭉 펴주진 않는다는 거. 덤물 주머니 온도는요 46도에서 52도이다. 여러분 못 외우시면요 한 50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덤물 주머니, 우리가 끓는 물은 100도지만 한 반만 해서 덤물 주머니를 한다는 거. 공기를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덤물 주머니 됐어. 그 주머니를 뒤집어 봅니다. 왜? 물 새면 화상 입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화상 입으면 주의 의무 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신마취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예방에 도움되는 방법은 기침하세요, 체위 변경해드리고 조기 이상하세요, 병 부르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심혈관계 회복을 위해서이다. 이거 맨날 모의고사 1위부터 18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무의식 환자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것은 질식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식이 없어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예요. 저혈당 오면은 입에 사탕 넣어주셨는데 오렌지 주스 넣어주죠? 만약에 의식 없어 119 불러야 돼요. 입에 뭐 넣는 거 아닙니다. 기간 내에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기도 흡인을 시행할 때 한 번에 몇 초 이상 안 뽑을까요?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10초는 안 된다. 여러분 10초 동안 숨 참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막혀요. 10초 이상 흡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관을 절개한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불안해하며 요동치는 이유는 저산소증 때문이다. 기관 절개가 뭐예요? 이 목이라고 보자고. 여기를 절개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뭐 이렇게 분비물 뽑으려고 기도 흡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테터 꼽아가지고 10초 이상 하지 않고 뭔가 이게 발버둥 친다면 산소가 없다. 저산소증 때문이라는 거. 기도 흡인 간호 돕기. 손을 씻고요. 쉬시 전에 설명을 합니다. 귀간주님 저희 목에 분비물 좀 뽑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은요 반자위 앉혀요. 무의식 환자면 측이 옆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카테터 고무 줄이죠. 생리식염수에 담급니다. 증류수 아니고 수돗물 아니고요. 0.9% 생리식염수에 담궈요. 압력이 없는 상태로 삽입을 하래요. 압력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1회 흡인 시간은요 10초 이내로 한다. 저산소증 걸리니까 총 5분 이하로 합니다. 10초 이내로 한다. 총 5분 이하로 한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인과 흡인 사이에는요. 숨 쉬세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권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번엔 노인 환자의 의치 관리는 찬물에 담궈라. 왜? 의치가 틀리예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쪼그라들어요. 의치 되게 비쌉니다. 틀리가 뭐 상하카학 하면은 300에서 500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 문제도 여러분 맨날 국가고시 나오는 거 느끼고 계시죠? 2% 증조수나 붕산소로 닦는다. 또는 틀리 세정제에 닿는다. 찬물에 담근다. 또는 미지근한 물로 닦는다. 근데 뭘로 닦아? 퐁퐁으로 닦아도 돼요. 주방세제로도 닦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퐁퐁으로 밥그릇 닦아서 그걸로 밥 먹잖아요. 똑같아요. 주방세제 된다는 거. 이거 요양보사에서 나왔답니다. 미지근한 물, 찬물 오케이. 뜨거운 물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틀니는요. 밤에 잘 때 빼고 자요. 6, 7시간은 빼고 자요. 왜? 잇몸이 압박되거든요.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틀니는 또 일정한 장소에 놓아야 됩니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건 하나 깔고 하죠? 또 떨어뜨리면 깨지니까요. 틀니는 찬물이 중요하고 수건 깔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찬물에 완전히 퐁당 담굽니다. 증조수나 붕산수로 닦는다. 붕산수가 별거에 다 쓰여요. 붕산수는요. 냄새나는 그런 양말 같은 거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헹구지 않고서는 탈수하면 냄새가 없어진대요. 피내주사의 목적은요. 피내주사가 뭐예요?
팔 쪽에다가 이렇게 약 조금 넣고 이렇게 부푸나 안 부푸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제 알레르기 있는지 보고 우리가 항생제 주사를 맞아요. 여러분, 항생제 주사는 엉덩이로 맞지 않습니다. 팔로 IV로 맞죠. 엉덩이로 맞는 건 IM 근육 주사예요. 진단 목적, 이거 뭔가 알레르기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약물의 과민 반응 알아보는 거예요. 이번 환자의 의치 관리 방법. 세면대에 수건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중요하다고 했죠? 변형을 막기 위해서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하고요. 주방 세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안 되는 것. 치약은 안 된다. 치약은 마모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찬물 보관으로 변형이 방지시킨다. 뜨거운 물 안 된다. 찬물에 보관해라. 치약 안 된다.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잇몸 압박을 해소한다. 파손에 주의한다. 의치는 언제 빼죠? 잘 때도 빼지만요. 수술할 때 뺍니다. 기도 막힐 수 있으니까요. 무의식 환자 빼고요. 경련하고 있다면 빼야 되겠죠. 수면 중일 때 뺍니다. 대상자가 임종했어요. 이 의치를 요양보호사가 또는 간호조무사가 빼지 않습니다. 뺄지 말지는요. 가족과 상의하는 거예요. 방사선요법은요, 악성 종양을 파괴하기 위해서 적용한다. 보통 항암 치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방사선요법 치료가 들어가 있어요. 악성 종양 하면은 뭔가 암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물리요법에는요, 열, 냉, 광선, 안마 같은 방법이 해당된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패스할게요. 정체관장, 말 그대로 정체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은요,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말 속에 답이 있다는 거. 그 용액을 장내에 장시간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왜? 조영제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넣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정체관장이라는 거. 여자의 인공도뇨나 회음열요법 자세, 회음부 치료 자세는 뭐죠, 여러분? 배횡하위예요. 무릎을 들어 올리죠? 배횡하위다. 이것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 순서는 일단 여러분 왼쪽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여기서 지팡이 짚는 위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왼쪽 편마비면 지팡이는 건강한 쪽 오른쪽에 짚어야 돼요. 이거를 맞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5, 15cm.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15, 15cm가 왼쪽 편마비 환자의 지팡이 위치예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편한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면 당연히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해야 되니까 왼쪽을 지지합니다. 아시겠죠? 이 순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도록 할게요. 올지건마 암기하실게요.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먼저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라는 거예요. 올지건마 이렇게 종이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왼쪽 편마비 환자야. 근데 올라갈 때는 순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올라갈 때야? 그러면 지건마야. 일단 지팡이야.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어디야?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야. 마비 쪽은 편마비 쪽 왼쪽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나 평지는요 반대입니다. 지마건. 내려갈 때나 평지는 지마건이에요. 왼쪽 편마비였어요. 일단 지팡이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예요. 마비된 쪽은 뭐죠? 왼쪽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게 평지나 내려갈 때의 답이다. 그래서 항상 시험지에 쓰세요. 올지건마 지마건 쓰신 다음에 올라갈 때야? 그럼 요거 맞추시고요.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마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편마비야. 편마비가 마비된 쪽이라는 것을 반드시 왼쪽 편마비야. 그럼 이게 마비 쪽 이렇게 적으시고 오른쪽은 건강한 쪽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답을 하면 틀릴 이유가 있나요? 아시겠죠? 목발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목발 지팡이 맨날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다 알긴 아셔야 됩니다. 목발은요 건강 세트로 올라가요. 건강한 다리랑 세트. 목발과 아픈 다리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지팡이든 목발이든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간다는 거. 그래서 목발은요 올라간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세트. 왼쪽 편마비 환자가 만약에 목발 간다 했어요. 왼쪽 편마비. 그러면 오른쪽은 건강한 쪽. 건강 세트로 가는 거죠? 건강한 다리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가고 세트 간다. 세트가 뭐야? 왼다리랑 목발. 그래서 목발은 항상 아픈 다리랑 목발이 세트로 간다는 거. 또 보행기
보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요, 보행기랑 아픈 다리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다리가 아파 그러면은 보행기 아픈 다리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갑니다. 이 목발은요, 건강 세트지만요, 보행기는 세트 건강이에요. 요게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두 다리가 다 불편해.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 어디서 부축해요? 불편한 쪽에 뒤쪽에서 간호조무사가 부축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팡이는요,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불편한 쪽에서 간호조무사가 지지를 해주고요. 목발은 반대예요. 목발은 아픈 쪽으로 짚는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짚었죠? 목발은 아픈 쪽으로 짚으니까 목발은 건강한 쪽에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목발 있는 쪽에서 깔짝깔짝 하면 되겠어요? 목발을 안 짚은 쪽, 이쪽이 건강한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아픈 쪽에서 지지해준다. 목발은 반대로 건강한 쪽에서 지지해준다. 보행기는 불편한 쪽 뒤쪽에서 지지해준다. 수두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으로 피부가 가려운 소양증 특성은 밤에 더 간지럽다. 다 밤에 열나고 밤에 간지럽습니다. 정서적 긴장감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소양증 하면은요, 소아와 성인을 비교하셔야 돼요. 둘 다 공통된 것은 장갑 보호대는 됩니다. 소양증에는요, 장갑 보호대는 무조건 돼요. 그런데 소아의 경우는요, 팔을 쭉 펴요. 그것을 바로 주관절 보호대 또는 팔꿈치 보호대라고 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인은요, 팔 쭉 안 핍니다. 주관절, 팔꿈치 성인은 안 하고 그냥 장갑 보호대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아는요, 장갑 보호대도 되고 주관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다 되는데 어른들은 장갑 보호대만 한다. 간지러우면 팔꿈치를 쭉 펴주진 않는다는 거. 덤을 주머니 온도는요, 46도에서 52도이다. 여러분 못 외우시면요, 한 50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덤을 주머니, 우리가 끓는 물은 100도지만 한 반만 해서 덤을 주머니를 한다는 거. 공기를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덤을 주머니 됐어. 그 주머니를 뒤집어 봅니다. 왜? 물 새면 화상 입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화상 입으면 주의 의무 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신마취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예방에 도움되는 방법은 기침하세요, 체위변경 해드리고 조기 이상하세요, 병 부르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심혈관계 회복을 위해서이다. 이거 맨날 모의고사 1위부터 18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무의식 환자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것은 질식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식이 없어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예요. 저혈당 오면은 입에 사탕 넣어주셨는지 오렌지 주스 넣어주죠? 만약에 의식 없어, 119 불러야 돼요. 입에 뭐 넣는 거 아닙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